네, 팩트 체크의 달인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애국 탈모와 애국 빠박이, 애국 빠박이. 자, 오늘 부정선거의 아홉 번째입니다. 시간입니다. 네. 예. 베일드에 숨은 진짜 권력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입니다. 네. 예,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요. 예. 근데 얘들이 실제로 권력자라는 숨은 권력자라는 예, 거예요. 딥스테이트인 거죠. 네, 가시- 딥스테이트죠. 예, 들어가시죠. 네. 왜 거리 여론과 여론조사는 다를까? 예, 거리의 여론은 지금 이제 그 경찰이 축소해서 발표한 것만 해도 6배라는 겁니다. 탄핵 반대가 12만, 찬성이 2만이다. 네. 예. 3월 1일 날, 3월 8일에도 이제 그 이재명이 다 와라 했는데도 8천밖에 안 왔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이 거리에서는 6배가 더 모임에도 불구하고 뭐 50대 50이나 뭐 45대 45나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 경찰 조사 자체도 터무니없게 터무니없는 거죠. 예. 탄핵 반대를 줄인 거고요. 예. 민주당이 이거를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 왜곡 검증 특위를 구성해서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이제 올리신 게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정서와 심리를 선전 및 사전 설계를 하고 이게 심리전이고 그 조작된 거를 언론이나 문화 요소 등을 통해서 여론을 최대한 펼친다 여론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불리한 요소는 법의 권위를 이용하여 기각 처리하는 법률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하이브리드전이죠. 예. 그래서 여심위는 하이브리드전의 핵심 요소다. 거죠. 예. 다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의 범위 매뉴얼을 지고 있고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들은 매뉴얼의 범위를 이용해서 시간, 조사 범위, 표본 추출 방법, 가중치 등으로 천차만별 차이를 만들어낸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리얼미터라든지 대표적으로 한국갤럽이 이 조작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로 의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만들어낸 거를 그냥 이제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면 그게 이제 기정사실로 굳혀진다는 거죠. 편향적 언론과 결의 같은 여론조사 업체의 거를 인용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은 그게 굳혀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내영, 조규영, 강현철, 박원규, 김상우, 전현정, 박원호, 백혜성, 이동훈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몰라요 이 존재를. 그러게 모르죠. 예. 신문 방송에서 조명이 안 된 사람이니까. 헌법재판관만 해도 이제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임명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문제네. 이 사람들은 임기도 없습니다. 예. 임기도 없이. 야, 무제한적으로 여기 저기서 다 주물러 버리네. 그러면서 강력한 권한을 가져요.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주체는 이제 저기 그 선관위. 예. 선관위가 임명을 하는 거고 임명해서 이제 그러면 선관위가 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움직여 갖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얼마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꽂아갖고 이제 선관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그렇게 시키는 거죠. 예, 숨은 권력이라는 거고요. 이 중에 한 명, 요 백혜성이라는 분, 요 부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예. 여심이 의원을 한 명씩 알아보자. 이번엔 박혜성 T브릿지 대표입니다. 아까 전장으로 가시면 예. 전장에 아니요 전장. 예. 요분 박혜성 T브릿지 코퍼레이션 대표이사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커버스토리 1200에게 물었다. 월간중앙 T브릿지 공동긴급 현안 여론조사에서 윤 정부 긍정평가가 25%밖에 안 된다. 지지 기반이 붕괴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일종의 여론 작업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월간중앙에서 24년 10월 달에 이제 실었던 거고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 정부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짓을 언론하고 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25%밖에 금융평가가 안 돼. 그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중도층 있는 사람들은. 예.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국민여론 찬성 압도적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공공의료 확대가 80.6%,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에 공감이 14.3%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싶어요. 설립하려면 국민 여론이 대다수가 찬성이다. 이런 얘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티브리지한 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식 공공의대 및 전라도 의대 유치를 위해서 더불어당 민주당 의원들이 애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바로 여기고 그 사람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거죠. 예. 다음 빅데이터 통신 여론조사가 만났다. 나이스 지니 데이터, LG U 플러스, 티브리지와 공공 빅데이터 사업명 협력하고 있다. 예, 여기 이제 나이스 지니 데이터는 잘 모르실 거니까 요거 설명 잠깐 드리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신용카드 결제하실 때 이제 그거 통신해 갖고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없는 카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해 주는 거기가 나이스 평가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용카드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알짜에서요. 그렇겠네. 예, 그 나이스 평가 정보의 자회사가 나이스 지니 데이터입니다. 예. 이름을 지니 쓰는 것 자체가 좀 그죠? 그러네. 차이나 뭐 지나 뭐 이러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차이나의 스페니시가 지나예요. 그렇습니다. 예. LG U 플러스가 하웨이 이제 장비 쓰는 데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티브리지가 연결되는 거죠. 뭐 한다고요? 공공 빅데이터요. 공공 빅데이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죠. 느낌이 안 좋다는 거죠. 예. 이분입니다. 박혜성이라는 사람은 티브리지 대표이면서 2019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여심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뭐하냐? 프레시안에서 하하, 이거 봐. 아까 이제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나 그다음에 슈카나 3프로나 이런 데가 이제 정치색을 띠면 안 되는데 심각하게 정치색을 띠고 있고 그게 다 민주당 쪽이고 신중 쪽이다. 동일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거 여론조사 심의에는 당연히 정치색 띠지 않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물이 되는데 아니 프레시안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쓰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프레시안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그쪽 뭐 좀 예, 관계된 다음. 사람이 많죠. 다음 넘기시면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권 교체 신호탄일까 이렇게 프레시안이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총선 승리한 민주당이 세계할 6가지 교훈은 해서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전쟁 같은 최악의 총선 어느 쪽 이기든 끝없는 전쟁이 이어진다. 이게 기고한다는 거죠. 기고하는 이유는 뭐죠? 이 프레시안하고 결이 같기 때문에 여기 기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연히 그러면은 여론조사 극자 언론이잖아요, 프레시안. 예, 극자 언론에 이제 글 쏘는 이 사람이 공정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공정한 자격을 갖춰야 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다음. 한동훈 이모부가 좌파 언론 본거지 설립자. 그게 이제 프레시안이에요. 예, 프레시안입니다. 좌파 언론이래. 그 얘기를 원희룡 이제 전 장관이 이제 작년에 그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할 때 얘기했던 거고요. 예. 이런 기반을 둔 세력, 좌파 세력이 보수를 잠식하면서 보수 지형 자체를 재편하기 위한 누군가 큰 그림 속에서 아이돌로 세워진 게 한동훈이다. 라고 원희룡 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고요. 이제 트로이 목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이모부를 언급하며 민청 학년 주동자인 이모부 계시지 않냐. 민청 학년이면 대표적인 빨갱이잖아요. 빨갱이죠. 예, 빨갱이 주동자가 한동훈 이모부였어요. 그 한동훈 이모부가 통일혁명당 신영복 추모사와 기념사에 앞장섰고 좌파 언론 본거지 프레시안 설립자입니다. 예. 그냥 관여자가 아니라. 예. 그리고 민청 학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이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정 총리와 함께 민청 학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했다. 예.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모부다. 에이, 이거 왜 이러냐 진짜. 예. 그런데 프레시안이 그런 기사 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빠는 기사 쓰죠. 좌빨인데 한동훈 빠는 기사를 막 프레시안이 막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창업자인 이근성 전 대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화일보에서는 한 후보의 이모부인 이근성과 한 후보인 장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 등이 한 후보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실은 이제 얼굴마다 트로이 목마고 그 뒤에 실세는 이근성 프레시안, 그다음에 진형구다 하는 얘기가 진형구는 뭐 저 친중으로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친중으로 떼돈 번 사람이니까 떼돈 번 사람이에요. 예. 이근성 씨는 민청 한년 주모자였고 진 전 고검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속 승진한 한후 17대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준비했던 인물인데 이 여기에 지도를 받고 있는 여기에 이제 뭐랄까 그 아바타가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거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예,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당 대표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를 보수의 진보 이렇게 붙였다. 예. 보수 때려치우고 진보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가야지. 예. 가라. 프레시안 똘만인데 당연히 진보가 좋지 보수가 좋겠습니까? 보수의 진보. 예. 다음 계엄군이 선관위 심장 직격 성동격서에서 스카이데일리 기사 이게 이제 11월 5일 날 그러니까 비상계몽령하고 이틀 뒤입니다. 발표한 게 세 곳을 턴거 여기는 세 곳 턴거로 나옵니다.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천청사 이렇게 예. 평소에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필드에서 부정선거 공장으로 불리던 곳이다. 서버를 조작하거나 부정선거표를 찍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계엄군이 진입한 세 곳 모두 부정선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예,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는 이제 그 사전선거 그 이제 투표의 그 명부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연수원은 이제 중국인 해커 30명이나 뭐 99명이나 예, 하는 예, 그거 예. 그런데 관악청사는 왜 털었냐? 관악청사에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었다. 여심이가 있었다고요. 예. 선거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정치여론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소속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위가 관악청사에 있었기 때문에 관악청사를 털었다는 겁니다. 예, 세 개가 핵심이었다는 거고요. 예, 여기 다음 다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리얼미터 이사가 사망을 하고 올라가는 문재인 지지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얼미터가 대표적으로 이제 짜고 막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떤 게 있었냐? 리얼미터가 이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70% 육박 외교 성과 효과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거 왜 자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자꾸 그렇게 막 자꾸 발표하냐? 이렇게 해 갖고 이제 뭐랄까 좀 정치적인 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리얼미터에서 하니까 이택수 이택수는 이제 김어준하고 윤중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이제 이거 설립할 때 김어준이 설립해라. 설립하고 그 다음에 CBS 자기가 이제 운영했던 이제 자기가 프로그램 했던 CBS 적극적으로 밀어줬었고요. 그래서 키웠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막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경기 중계에서 발표 보기 싫으면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고요. 예. ARS 문항 정치 편향성 논란 언론사 요청 따라 결정.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갖고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이 문항이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누가 하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이제 민주당 쪽이 장악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로 거래하는 언론사들이 CBS, TBS, YTN. 저 TBS는 김원준 있을 때입니다. 예. YTN, 오마이뉴스. 우리가 또 흔히 아는 좌빨 언론들하고. 예. 김호준과 동창인 게 여론조사 무슨 상관이 너무 많죠. 네, 그럼요. 예. 나는 문반이고 중도주의자. 소도 웃을 일이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총선 출구 출구조사로 실력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 출구조사가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 선거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사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 선거 한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게 출구 조사를 안 했는데 조사를 안 한 결과를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안 한 그 데이터를 누가 주냐면 여론조사 시민에서 줘. 그래. 그 보정실을 여론조사 시민에서 사전선거 보정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고 준단 말입니다. 그거 갖고 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으니까. 예. 그대로 이제 전자개표를 그대로 보석감 넣어서 조작을 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조작한 거대로 보도. 왜냐하면 그 보도가 출구조사가 영
다르면은 예, 예. 결과는 지네들이 다 해놨는데 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야 하고 예, 미리 주는 예, 거죠. 예. 짜고 치는 고수입니다. 예, 다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보시면 2020년 12월 10일 이때가 언제냐면 그 조국 사태 터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4월달에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3법 통과시켜갖고 막 개난장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 막 폭등하고 전세 구하기 어렵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민심이 폭발해갖고 이때 지지율이 이때가 최저였어요. 지지율이 37.1%, 2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12월 10일 날, 2020년 12월 17일 문 대통령 지지도가 33주째 30%다. 부정평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그다음에 12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긍정이 36.7%밖에 안 된다. 부정은 59.7%, 2배 정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1% 계속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1월 3일 날 최저 수준, 부정평가 60% 넘었다.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발표한 리얼미터에서는 이 대표이사가 아까 이제 그 저기 누구죠? 그 저기 뭐죠? 그거 김어준 동창. 이택수. 이택수가 이제 자꾸 동창이 욕을 먹으니까 네. 김주영 씨라는 분을 MBN 아나운서 출신 김주영 씨를 대표이사로 영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입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여론조사를 계속 고지고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처박는 거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니까 막 하던 중에 1월 3일 날 1월 3일 고가 되네요. 예. 고 김주영 씨. 고 김주영 이사가 됩니다. 심장마비.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저게 이제 깨름직하다는 예. 거죠. 34살밖에 안 되는 예, 젊은이가. 나이는 34살이에요. 허허, 저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분이 김주영 씨입니다. 보시듯이 운동 헬스 열심히 하시고 골프 열심히 하시고 군사를 없고 군사라는 없는 이런 사람이 34살에 심장마비로 들어오시다. 심장마비로. 그럼 믿으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예. 다음. 그리고 공교롭게도 평소 헬스 골프를 즐기던 33세 이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숨지고 그 다음부터 문재인 지지율 올라갑니다. 예. 1월 14일 날 34에서 38.6%로 상승 반전하고 1월 25일 날 문 대통령 지지율이 43%로 8주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서울에서는 야, 부산에서는 여가 우세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예. 공교롭게도 그 대표이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제대로 하자. 예. 한 대표가 예. 순식간에 예. 죽네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참 무섭다. 예.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선관위 직원이 왜 양심선언 하는 분이 한 사람이 없냐. 선관위에 3,000명이나 되는데 그 3,0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선언 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그게 이제 부정선거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이야. 그다음에 이제 현실을 보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양심선언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는 거네. 예, 정두원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방송하고 직후에요. 직후에. 예. 아닙니다. 양심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리고는 시범 케이스로 돌아가셨고 한통 속인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고 당신이 두려워서 득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비겁하게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 양심선 안 한 게 아니고요. 양심선은 있었어요. 예, 했어요.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를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득될 게 없어서 혹시 이거 알게 되면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냥 눈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비겁하게. 예. 이분 말고도 또 있었어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예. 우리 저기 이봉기 TV 예. 있잖아요. 선관위 노주위원장 한상천 선관위 노주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우리 이봉규 출연하셔갖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이거 4년 전부터 출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4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먹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게 노조위원장이라니까. 네. 4년 전부터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참 없대. 예, 예. 있는데 음모론이. 아니 노조위원장 얘기하잖아. 다음 속보 이천시청 옥상에서 공무원이 있었어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렇게 예 목매달고 옥상에서 이거를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게 자살이야. 야, 자살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예. 이거 오전 이제 새벽 7시인가 8시에 이제 이 사망한 시간이 그렇게 되고요. 9시에 문을 열고요. 9시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공무원도 아니었어요. 저분이 누구였죠? 관련돼 계셨던. 부정선거 양심 선언하고 관련된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 이천시청 공무원이 아니었고요. 네.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더라도 9시에 문 이건 열리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한 겁니다. 뿌리 예. 흐릿하게 나왔지만 사실 여기는 이제 목매달은 이제 시신인데 예. 그 모자이크 처리. 예. 이렇게 공개 경고를 한 거죠. 함부로 입놀리지 마라. 이렇게 된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그 효수라는 거잖아요. 예, 사거리에 이제 반역자들을 목을 쳐갖고 이제 이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걸어놓는 그거 아닙니까? 막대기에 이거. 꽂아서. 예. 이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한 거죠. 말을 해봐야 관심도 없고 언론에 실어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비겁하고 하니까 비겁하고 두렵고 하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하겠습니까? 다음 깨어나서 주인의 삶을 살 것인가? 길들여진 개돼지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파란 약과 빨간 약을 들고 있는 모피어스요.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자유며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저기 뭐죠? 그 매트릭스의 그 유명한 그 장면이잖아요. 네. 빨간 약, 파란 약 주고 파란 약 먹으면은 너는 거짓의 안일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고 빨간 약을 먹으면 깨어나서 이 더러운 진실을 보게 될 텐데 빨간 약을 먹고 이 더러운 진실을 직면할 것이냐. 파란 약을 먹고 지금 살던 대로 계속 살 것이냐 하는 얘기고요. 요 얘기가 이거 제가 쓴 겁니다. 그래요? 난 예. 이건 뭐 명언이 나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거 제가 쓴 겁니다. 무슨 명언이네. 애국 탈모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썼는데 우리 우리 PD님이 자기 그 이제 카톡 그에 이걸 올렸더라고요. 그러네. 예. 야, 내가 쓴 거. 명언이네. 예, 제가 쓴 겁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모피어스의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자유며 당신의 목입니다. 예. 어떻게 부정선거는 없는 게 아니고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당연하죠. 당연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있고 지금까지 그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목매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부터 해서 뭐 정두원 의원이나 다양한 이제 용기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실을 용감하게 직시를 하냐?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파란 약 먹고 나는 이제 그 노예의 삶, 개돼지의 삶을 계속해서 살 거냐 하는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결정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결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비상계엄이 아니고 비상계몽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며칠 전에 석방됐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헌재에서 탄핵 각하 결정이 여러분의 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애국 탈모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